안녕하십니까. 실전 부동산 고고 김우연입니다. 정부가 14일 오후 6시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의 공시 예정가를 공개합니다. 초미의 관심사는 강남, 서초, 송파 등 이 서울의 주요 지역의 공시가 인상률입니다. 이들 지역에 특히 주목을 받는 이유는 이들의 예정가로 서울의 집값 방향을 가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요즘 부동산 시장 도대체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저희가 길잡이 역할 해드리니까요.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실전 부동산 고고 출발합니다. 일부는 이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이슈 분석도 해주시고요. 또 생생한 현장까지 데려가 주신다고 하네요. 일조 인베스트먼트 유광수 이사 오셨습니다.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실전 부동산 고고의 문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 02-2077-6357번 기억해 주시고 전화 접수 후 저희와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부동산 이슈 분석하는 시간 가져볼 텐데요. 이사님 오늘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어저께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민간 투자 사업의 추진 방향하고 올해 안에 12.6조 원, 그러니까 12조 6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어떤 방향에 어떻게 쓰이겠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제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들을 토대로 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을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그 민자 사업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재정 효과가 있고 이제 경제적 효과가 있는데 필수 사회 기반 시설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재정 사업으로 다 충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민간 자본이 이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제적 효과는 역시나 인프라라든지 아니면 어떤 사회적인 기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민자 사업들을 추진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여러 가지 올해 안에 그러니까 2019년 안에 12조 6천억 원이라는 아주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형 민자 사업들이 다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여러 가지 민자 사업들이 있는데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가 착공 지연 사례들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평택 익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2017년에 그러니까 재작년에 실시 협약까지 났었지만 주민들의 반대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에 부딪히면서 아직까지 착공을 못했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실제로 이제 올해 안에는 올 하반기에는 착공을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광명 서울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2018년 2월에 실시 설계까지 다 마쳤고 전체적인 내용들이 다 확정이 됐었었는데 주민 반대나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아직 계속해서 연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기획재정부에서 올해 안에 조속히 추진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이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떤 교통 호재 이런 것들 따라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명 서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투자 금액이 3.7조 원이 아니고요. 1.8조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12조 6천억 원이 어떤 사업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건지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투자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들도 파악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업별 추진 상황하고 이런 지속적인 관리되는 상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전체적인 사업 현황들 그리고 투자되는 금액의 어떤 크기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에서부터 보시면 구미시 하수처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경찰청 어린이집 사업 그리고 폴리텍 기숙사 이런 것들은 교통호재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교통호재들만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서울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8조 원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그 만덕 센텀화 고속도로는 0.8조 원 그리고 평택 익산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4조 원 약간 모자란 금액이고 제일 큰 사업은 역시나 신안산선입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복선철 쪽 전철 같은 경우에는 4.1조 원, 약 4조 원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역시나 신안산선의 투자 가치가 가장 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맨 밑에는 이제 동북선 경전철 같은 경우에도 올해 안에 착공을 하겠다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보시면 대부분 다 실시 설계 같은 것들은 다 완료가 된 상태고요. 19년 추진 계획들을 보시면 올해 4월에 착공한다 아니면 3, 4분기에 착공한다 혹은 7월 그리고 9월 3, 4분기, 4, 4분기에는 착공하겠다라는 내용들이고 이것이 이제 어떤 신문 기사가 아닌 기획재정부의 보도 자료이기 때문에 충분히 신빙성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투자 지역들 아니면 내가 더 보유할지 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이 중에서 교통호재 중에서 오늘은 그 광명 서울 고속도로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광명 서울 고속도로의 위치가 어디쯤인지 이런 것들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신안산선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전체 투자되는 금액줄 중에서 약 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 서울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강남 순환고속도로하고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광명에서 출발해서 강남 쪽으로 가는 라인이 아니고 광명에서 출발을 해서 부천 쪽을 지나서 강서구에 있는 방화터널 쪽으로 향하는 마곡지구하고 그다음에 강서구의 방화동으로 향하는 고속도로가 광명 서울 고속도로이고요. 실제로 광명시하고 부천 지역, 그다음에 강서구의 화곡동이나 이런 지역의 자가용을 이용한 대중교통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다. 이 부분에 포인트를 맞춰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중간중간에 어떤 지하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그 지역에 있는 불만들을 야기함으로써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었지만 올해는 꼭 착공하는 것이니까 서울 서남부 지역 주목하시는 분들은 광명 서울 고속도로 라인들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이들 소개를 드렸었는데 안산의 한양대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1단계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까지 가는 거고요. 2단계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사업은 여의도에서 또 서울역까지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실제로 금천구,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는 구로구, 영등포구 그리고 서울역까지도 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신안산선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고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말 안에는 꼭 착공하겠다라는 것이 국토부라든지 아니면 기재부에서도 계속해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확실한 의지를 보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민간 투자 사업으로 경기가 활성화되고 또 부동산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생생한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보 화면으로 먼저 공개합니다.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5호선, 8호선 천호역 도보 1분 거리 2019년 6월 준공 예정이고요. 8층 건물 내 7층 정보로 방 1개, 복층, 침실, 거실, 주방, 욕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 2억 3,3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원 활용 시 실투자금 3,300만 원 전망할 수 있고 월세 시 보증금 2천만 원, 월 8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5천만 원 안고 투자할 땐 실투자금을 6,300만 원으로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강동구 성내동 정보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사님, 지역 분석 궁금한데요. 입지 호재 들어볼게요. 네, 우선은 강동구 성내동 하면 사실 물건들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위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하철 기준으로 하시면 5호선하고 8호선 천호역과 도보로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거리에 아주 초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천호동, 성내동 이런 지역들은 실제로 많이들 알려지지도 않았었고 그다음에 낙후된 이미지들이 있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부동산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계속해서 입지이기 때문에 천호동 주변, 성내동 주변이 얼마나 위치가 올라갈 것인지 입지가 좋은지 이런 부분들은 지도를 통해서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호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5호선하고 8호선이 갈라지는 5호선, 8호선은 환승역이고요. 지금 위쪽으로 보시면 남양주 별내 쪽으로 8호선이 연장이 되고 있고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남 미사 쪽, 고덕을 지나서 미사 쪽으로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더 어떤 유동인구가 많이 몰릴 수 있는 천호역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이시면 지금 삼성역하고 잠실역이 상당히 가까운데요. 삼성역, 잠실역 쪽으로 유입되는 국제교류 복합지구의 어떤 미래 어떤 가치 이런 부분들을 보신다라고 하면 입지적으로서는 왼쪽으로는 강남이 있고 한강하고 붙어 있고 오른쪽으로는 고덕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신도시들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어떤 중심적인 위치에 있어서 상당히 매력적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림픽공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지역의 석촌호수나 이런 지역들도 상당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오셔서 해당 지역 내에서의 위치가 얼마나 좋은지 이런 부분들을 꼭 현장에 직접 오셔서 답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건지 주변에는 특히나 어떤 1, 2인 가구들의 인기가 많은 지역인데요. 물건지에서 바로 찻길만 건너면 현대백화점과 이마트가 있습니다. 그만큼 생활하기가 상당히 좋은 입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보시면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강시민공원도 도보로 가셔도 10분 이내에 도달하실 수 있을 만큼 어떤 녹색
그 지구가 상당히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을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그 물건이 위치한 지역은 성내동이고 천호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집창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좀 낙후된 이미지였었는데 그런 지역이 재정비 촉진지구로 묶여서 다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주변 지역들은 지금 눈에 띄게 지가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꼭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고요. 그 인근의 교통 호재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5호선, 8호선은 직접적으로 천호역을 지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이제 9호선 4단계가 또 연장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9호선도 실제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 서울 세종 고속도로라고 해서 2017년 말에 착공해서 서울에서 세종도로로 가는 라인인데 실제로 경부고속도로,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호재들이 잘 버무려져 있는 곳이 강동구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국내 1, 2인 가구들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 부분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강동구 지역 그리고 특히 천호동, 성내동 이 지역들의 1, 2인 가구들이 늘어날 수뿐이 없는 것이 실제로 왼쪽에 있는 강남 쪽에 어떤 비싼 임대료라든지 아니면 우측에 있는 하남 미사라든지 아니면 고덕 이런 지역들도 임대료가 또 만만치 않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입지적으로는 좋으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천호역 주변에 어떤 이런 그 주택들 투자하시면 상당히 나중에 좋으실 것 같습니다. 천호역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 도시형 생활주택인데요. 오늘 가져오신 물건지 주변이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로 선정이 된 곳이라고 합니다. 때문에 집가 상승도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건물 모습도 살펴볼게요. 네, 올해 6월 달에 준공 예정이고요. 8층 건물 중에 7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로얄층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그 1.5룸이다라고 보통 저희는 표현하는데요. 방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거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룸하고는 다릅니다. 그리고 복층에 침실이 따로 있고요. 복층이 이제 2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층이 하나는 침실로 쓸 수가 있고 하나는 어떤 창고 형태로 쓸 수가 있는 복층이 2개가 있다. 이 부분도 큰 강점이고요. 주방 욕실이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라든지 에어컨 이런 것들이 다 풀 옵션으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원룸에서 조금 더 넓은 곳으로 가고 싶어하는 곳들 아니면 좀 그 내부에 있는 공간들이 좀 분리되어 있는 것들을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이제 복층의 장점은 층고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실제로 내부를 좀 보실 수가 있으니까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 활용도와 또 개방성이 좋은 복층 침실 구조도 체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격 설명 들어볼까요? 네, 매매 금액은 2억 3,300만 원이고요. 전세가 예상되는 금액은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되시는 금액은 3,300만 원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월 80만 원 정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대출 활용하시면 실투자 금액은 6,300만 원인데요. 우선은 1.5룸 복층형인데 오피스텔이 아닌 도시형 생활주택이다라는 장점이 있고 그 지역 내에 있는 지가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공급되는 물건들은 2억 5천만 원대가 더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오셔서 아주 초역세권의 물건을 선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동구 성내동에 위치한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는 여기서 정리해보고요. 다음 물건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소개합니다. 서울시 금천구 독산동 오피스텔 정보입니다. 1호선 독산역 도보 8분 거리 2018년 11월 준공됐습니다. 13층 건물 내 5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구조로 지어졌네요. 매매 금액 2억 1,900만 원, 임대가 확정됐습니다. 전세 보증금 2억 원 활용 시 실제 투자 금액 1,9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이어서 금천구 독산동으로 이동해 왔습니다. 이사님, 자세한 분석이 조금 필요한 곳인 것 같아요. 설명 들어볼까요? 네, 제가 처음에 오늘 기획재정부에서 그 발표했었던 어떤 민간 투자 사업에서 가장 그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곳이 신안산선인데요. 신안산선의 라인을 따라서 투자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실패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천구는 국가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쥐밸리 1, 2, 3단지라는 대형 업무 타운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쥐밸리 지역에 오랜만에 와보시는 분들은 이런 동네가 있어서 하실 정도로 개발이 지금 급속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는 이제 서부간선도로 지하도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서부간선도로, 우측으로는 신안산선이고 밑에는 이제 강남순환고속도로가 또 개통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자가용을 이용하실 경우에는 상당히 좋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는 지하철 기준으로는 독산역과는 도보로 한 10분 정도가 걸리는데요. 나중에 이제 신안산선이 착공을 하게 될 경우에는 신안산선 신독산역 예정역과
물건지하고는 도보로 한 4분에서 5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뜨는 라인, 뜨는 신안산선 라인과는 아주 근 거리에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신안산선을 따라서 이쪽 주변 지역들은 대부분 다 발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예정역과 그다음에 이런 지하도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호텔들, 그다음에 대형 유통마트들이 신안산선 라인들을 따라서 다 입지해 있는 것들을 보실 텐데요. 그런 부분들은 현장에 오셔서 큰 그림들이,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어디에 투자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좀 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호재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쥐밸리 지역이 서울시 내에서도 임대 수익률이 상당히 높은 이유는 쥐밸리가 이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현재 16만 명인데 이것은 이제 작년 기준이고 앞으로 향후 한 2, 3년 정도만 되면 25만 명까지 한 30% 정도는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식산업센터들이 공실 없이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앞으로 좀 뜨는 지역이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서부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현재 공사 중입니다. 한창 공사 중이고 2020년대 초반이 되면 지하화되고 공원화되기 때문에 어떤 낙후된 이미지라든지 막히는 이미지 이런 것들은 이제 없어질 것 같고요. 디지털 3단지 지하차도 공사에서 신안산선 독산역 예정역과 왼쪽으로 갔을 때 쥐밸리 3단지로 통하는 지하도가 현재 한창 공사 중입니다. 그리고 물건지는 이 상업지역 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가치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고요. 독산동 공군부지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물건지에서 길 하나만 건너면 공군부지가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는데요. 그 공군부대 부지가 사이언스 센터로 개발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현장에 오셔서 얼마나 거기가 가까운지 이런 부분들 꼭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금천구 독산동 오피스텔 소개해 주시고 계시는데 앞으로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인 곳입니다. 신안산선을 따라서 투자를 하면은 안전성을 조금 기대해봐도 좋겠다라고 또 한 가지 팁을 주셨는데 이제 건물 모습도 볼게요. 어떻게 지어진 오피스텔인가요?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13층까지 있고요. 13층 중에 7층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맞춰져 있다라는 부분이 큰 강점이기 때문에 딱 투자 금액을 정하셔서 들어오시면 될 것 같다. 보통 임대가 안 맞춰지면 어떡하죠? 라는 좀 궁금증들이 있으신데 그런 궁금증을 해소할 만한 물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구조는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해서 전용 면적이 12평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룸 치고는 상당히 넓기도 하고요. 거실하고 안방의 창문이 다 정남향으로 뚫려져 있다. 이 부분도 큰 강점입니다. 그리고 엘리베이터, 에어컨, 무인 택배함, 인덕션 이런 것들이 다 풀 옵션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것도 큰 강점이고요. 현장에 오시면 지금 후분양 현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히 좋습니다. 시중에서 지금 현장에 와서 보시면 인근에 있는 비슷한 위치의 물건들은 지금 물건 같은 경우에는 2억 1,900만 원인데요. 지금 이제 모델하우스 지어서 공사하는 것들은 2억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대까지도 금액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비교해서 평가를 해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매매 금액은 2억 1,900만 원이고 임대가 지금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가 확정되어 있는 금액은 보증금 2억 원에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 투자 금액은 1,900만 원으로 확정적으로 투자하실 수가 있고요. 월세 시 이제 향후에 월세로 전환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월세로 전환하신다라고 하면 보증금 3천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약 75만 원에서 80만 원까지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임대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들 아시는 분들은 수익률을 계산해 보시면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수익률이 좋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거니까요. 왜 수익률이 좋은 지역인지, 왜 저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와 함께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안산선 개통 호재가 있는 오피스텔 소개해 주셨습니다. 이사님, 저희가 투자할 때는 어떤 점을 조금 유의해 볼까요? 네, 지금 후분양 현장이기 때문에 실제로 오셔서 마감재나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그 최근에 분양하는 것들하고 비교를 해서 가격 대비 성능비를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물건들을 좀 시장 조사 해보시고 나서 와서 물건을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가져오신 정보 만나봤습니다. 금천구 독산동 오피스텔이었습니다. 화면으로 한 번 더 정리해 보시죠. 아쉽지만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유광수 이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볼게요. 이사님, 오늘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